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좀 재밌게 읽었던 책을 간추려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이거. 이 책은 제가 그 쇼핑 소개 영상에서 짧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은 리틀 라이프라고 한야 야나기하라라는 일본 출신 미국인 여성 작가가 쓴 소설책입니다. 그 소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책은 그 틱톡에서 어떤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우는 그 영상이 트렌드에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인기를 끌게 된 책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2016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사람들이 즐겨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이 소설에 대해서 그 어떤 스포도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다 읽었고요. 이 책이 진짜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입문 장벽이 조금 높아서 저 한 4번 정도는 읽다가 포기했었어요. 일단 이 책은 그 뉴욕의 4명의 젊은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4명의 남자 주인공 중에서 메인 캐릭터 한 명 있거든요. 그 남자 이름이 주두고, 주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인데, 그 주두라는 친구의 주변에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지지해주고 어떻게 이해해 가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초반에 읽을 때는 좀 몰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그 주두라는 인물을 둘러싼 3명의 친구가 있고, 또 그 4명의 친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초반에는 그 친구들과 그 인물 다양한 캐릭터들을 계속 설명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주구장창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그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잘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 초반에 몰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초중반에 들어갈수록 제가 좋아하는 장르로 내용이 전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꽤나 흥미로워지면서 제가 이 소설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진 이유거든요. 제가 사실은 BL 소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물론 그 맨부커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되게 문장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소설이긴 한데, 그 캐릭터의 전개나 설정값이 상당히 그 BL 문법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점이 이 소설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BL 소설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주드가 그 일반적인 젊은 남성 캐릭터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일단 주드는 다리에 장애를 가진 남자로 등장을 합니다. 주드가 그 다리에 장애를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소설 속에서 그 주드의 주변 인물들이 진짜 계속 주드의 외적인 면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아름답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주드의 친구 중엔 한 명인 제이비가 작품 활동을 할 때 자기 친구들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작품 활동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이비는 주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심지어 제이비는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주드에 대한 외모에 되게 매료되어 있고, 그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까지 갖고 있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원래 BL 소설에는 공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 캐릭터는 항상 미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BL 소설도 워낙 이제 다양해져가지고 그런 공식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전형적인 그런 BL 소설에서는 그 남자 캐릭터의 얼굴이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캐릭터가 불행한 서사를 가졌다는 것까지 그 전형적인 BL 소설의 공식이랑 맞아떨어져가지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주드만 잘생긴 남자 캐릭터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주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대학교 룸메이트 친구인 윌럼이라는 캐릭터가 한 명 더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도 엄청 잘생긴 외모를 가진 배우 지망생 청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룸메이트 20살에 만나서 룸메이트도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둘이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때도 사회생활도 하고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윌럼이라는 친구는 주드랑 계속 같이 살고 주드를 엄청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장면이 계속 등장해요. 그때부터 이 소설 뭔가 이상한데? 약간 뭐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눈빛에 불꽃이 터지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그냥 미친 듯이 읽었어요. 그 전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윌럼이 내 감정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이 책이 슬픈지 어떤지란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둘의 관계성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밤을 새서 3일 만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특히 그 윌럼의 다정공 모먼트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초반에 나왔던 장면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주드와 관계되어 있는 헤럴드라는 그 교수님이 등장하는 그 교수님이 이제 주드 옆에 있는 윌럼을 보고서는 이제 윌럼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 부분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네가 주드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더니 주드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한쪽 신발에 풀어진 끈을 매주고는 다시 뒤로 가서 줄리아와 발맞춰 걷기 시작하더군. 정말 무르르듯이 자연스러웠고 별것 아닌 행동이었어. 앞으로 한 걸음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았다가 줄리아 옆으로 다시 물러나는 것. 너한텐 아무것도 아니었어. 넌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심지어 하던 대화를 중단하지도 않았어. 넌 항상 주두를 지켜보고 있었지. 여러 가지 세심한 방식으로 보살폈어. 그 며칠 사이에 난 그걸 다 봤어. 하지만 이 일을 네가 기억할 것 같진 않네. 저는 이 문장을 다 읽고 나서 이 소설 정말 재밌겠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얘네 도대체 언제 사귀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부분이 진짜 너무 많은 사실을 내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심지어 넌 이 일을 기억도 못할 것이지. 윌럼이 진짜 항상 매 순간 주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주드에게 진짜 포커스가 맞춰진 삶,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다정한 남자는 그 비엘 캐릭터 중에 공식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캐릭터여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 미조구치 아키코가 쓴 비엘 진화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비엘 소설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왜 독자들이 비엘 소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이 이 책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랑 너무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애와 성애뿐만 아니라 보호 욕구, 연인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유일무이한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의식과 집착, 이러한 관계성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사랑인가라는 질문이 비엘에서 가장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로맨스라는 설정에 스릴을 부여하여 드라마틱한 요소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성의 관계와는 다르게 이 서로가 이거 혹시 사랑인가? 이거 혹시 우정이 아닌 사랑? 이러면서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해가는 그 전개? 이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즐거움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 소설에서 윌럼과 주드의 관계가 중반부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전공의 미인수, 그리고 피폐물 장르면은 정말 비엘 소설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환상적인 공식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소설은 그런 일반적인 비엘 소설과는 그 캐릭터 설정이나 뭐 중간에 전개는 비슷하지만 엔딩을 끌어내는 스타일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 비엘 소설은 웬만하면은 그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게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서사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굉장히 비극적인 전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리뷰를 막 살펴봤는데 거기에 막 불행 포르노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행한 서사를 잔뜩 갖다 넣었냐 이러면서 막 되게 악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 그냥 되게 비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으면 진짜 재밌게 봤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소설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이 영화가 됐을 때 누구 캐스팅할지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 휘쇼를 캐스팅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챌린저스의 마이크 파이스트가 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은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전형적인 그 백인의 얼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소설에 보면은 그 주드의 얼굴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혈의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소설에 되게 장점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소설의 내용을 계속 언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사긴 샀는데 포기를 하셨던 분들 중에 BL 소설을 즐겨 읽거나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제가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 책 영상에만 지금 찍은 걸 보니까는 10분이 넘어가가지고 일단 오늘은 리틀 라이프 소개 영상으로 끝내고 다른 책은 다른 영상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